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최근 북한 소식을 소통하러 나온 비단금TV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북한에서는 탈북민들에 대한 또 탈북 가족들에 대한 대검거 열풍이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북한의 보위부에서 탈북 가족들에 대한 동향을 살피라는 이런 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각 지역의 보위부들에서 채용해서 스파이로 활동하고 있는 보위부 비밀 정보원들에게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동향을 살펴보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일일이 체크해서 보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보위부 지도원들이 비밀 정보원들에게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동향을 제때제때 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한 갑질까지 한다라는 이런 최근 소식입니다. 지난 기간에는 탈북민 가족들이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서는 남들이 부러움이 대상이었고, 그리고 남보다 돈도 잘 쓰고 좀 부유한 가족층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엄청 부러움이 대상이 되었거든요. 사회적으로 탈북민 가족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지금은 민족 반역자, 인간 쓰레기, 탈북민 가족들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탈북민 가족들과 등을 돌려대고 이럴 만큼의 사회적으로 엄청난 경계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27일 소식통에 따르면 도 보위국에서 대남전단 사태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계기로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경계 감시를 강화하고 동향 상태를 분석하고 또는 탈북민들을 찢어주기라, 민족 반역자 탈북자들을 찢어주기라, 이런 막 시위투쟁이 있은 후로부터 탈북 가족들을 감시하는 비밀 정보원들을 더 추가적으로 보강하고 그들이 동향 상태를 분석해서 일일 보고하라는 이런 엄격한 지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 북한에서는 탈북자 가족들과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고 말도 섞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일반 주민들 속에서 이전 같으면 탈북자 가족들과 뭐 좀 부유하고 먹을 것도 많고 좀 생활이 괜찮기 때문에 서로 오고 가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소식도 종종 들려오기 때문에 엄청 가깝게 지내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보위부 감시원, 특히 그 보위부에서 비밀로 파견한 정보원들이 움직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 탈북자 가족들과 좀 가깝게 지내면 또 나도 의심받지 않을까, 이런 위구심으로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면서 지내는 이런 시스템으로 변해버렸다고 합니다. 정말 북한의 가족을 두고 온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서 사는 것이 정말 입에 들어가는 밥도 모래알 씹는 것처럼 어떨 때는 북한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최근 동향들이 이렇게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 걱정에 참 잠이 안 올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감시 속에서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이 참 답답하기도 하고, 하긴 뭐 그 체제 안에서 보위부라는 그 감시망 속에서, 그리고 부부지간에도 누가 보위부 스파인지를 모르고 지내는 것이 북한 사회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가 몰래 보위부에 가서 임무를 받아가지고 감시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뭐 등만 돌려대면 남이라고 하는 부부지간, 참 기가 막힌 사회입니다. 이렇게 북한 사회가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거미줄처럼 엉켜있는 이런 감시망 속에서 살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유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북한 체제 유지를 위해서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이런 보호기관들에서 최근에 비사회주의 그룹화 형식으로 단속반이 나와가지고 엄격히 단속 통제를 강화한다라고 하니 정말 걱정이 되네요. 그리고 이웃과 이웃,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밀접 감시망을 만들어 놓고 지금 북한 사회가 탈북을 막기 위한 국경 봉쇄에 집중적으로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도강과 탈북, 그리고 외부와의 통화, 특히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탈북민들이 자기 가족과 연결할 수 있는 이런 통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직접적인 연결할 수 있는 브로커들, 그리고 그 브로커들 중에도 아주 우두머리가 있거든요. 어디 가나 떼빵이 있는 것처럼
통화도 언제든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불법 행위를 할 수 있는 활동력이 아주 강한 이런 브로커들을 보이부에서 직접 거머쥐고 그런 사람들을 보이부 정보원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이렇게 험악한 북한을 어떻게 믿고 브로커라고 연결을 해가지고 저희 가족을 찾아달라 또는 가족한테 돈을 보내겠다 이렇게 연결이 됐다가 브로커들이 보이부 직접적인 정보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르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시 경우에 들킨다라고 하게 되면 북한에 있는 가족들이 다 보이부에 붙잡히게 된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연결하고 싶어하고 또 가족들이 힘들게 살고 있는 것 같아서 또 돈도 보내주고 싶고 이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저희 탈북민들은 이런 사정을 잘 모르고 있다가 만약시 경우에 이런 덫에 걸리면 그 가족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경에서 사는 사람치고 불법으로 장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국가보위부나 보위성안전부 법기관들에서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활동하거나 크게 장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을 꽉 거머쥐고 정보원으로 국가정보원, 비밀정보원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들이 실적을 올리는 그런 사업에 이용을 해먹는 것이 북한의 법기관입니다. 특히 이런 사람들을 정보원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불법 행위가 나타나면 제때 보위부에 신고를 해라 했는데 신고를 안 하면 너희들을 불법 행위로 체포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하면서 이런 임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참 북한 사회가 얼마나 체제 유지에 혈안이 되어서 날뛰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약점을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이 북한의 보위부 수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갓 보위대학을 졸업하고 나온 아주 햇내기 보위지도원들이 자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국경연선에 배치받은 그날부터 비밀정보원들을 흡수하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브로커들을 자기 손아귀에 거머쥐고 갑질까지 하면서 정보를 제때 주지 않거나 실속 있는 정보로 일일 보고를 하지 않으면 정말 너희들을 내가 잡아놓겠다, 처형하겠다, 너희들이 불법 행위를 엄중한 죄로 물어서 처형하겠다는 이런 식으로 갑질을 한다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북한 사회를. 정말 불법이 아닌 불법, 불법인 거냥 불법. 정말 이런 불법들을 통제하고 사회를 정말 정상적인 사회로 운영을 해나가야 되는 이런 법기관들에서 오히려 더 불법을 초래하게 만드는 이런 사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그리고 북한 보위부를 아주 내막에 들어가 보면 비밀 정보원들을 곳곳에 다 심어놨습니다. 제가 군복무할 때 군에도 비밀 정보원들이 있거든요. 매 중대, 소대, 분대 다 있습니다. 근데 누가 정보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군관들 속에도 정보원이 있거든요. 보위부에서 내려와 가지고 비밀 내에 한 명씩 불러 가지고 서약서를 쓰고 손도장을 누르기 때문에 나만 활동하는 줄 알지 다른 사람이 또 활동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나만 활동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북한 사회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정말 행동 하나 말 하나 조심하지 않으면 순간에 온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로 가는 이런 3대 멸족의 이런 공포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 사회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처절한 사회입니다. 그리고 그 비밀 정보원들이 비밀 정보를 매일 어디 가서 그렇게 가져오겠습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보위부에 가짜로 써서 정보라고 이제 넣을 때도 있고 매일 봐도 크게 잡아먹을 사람이 없는 이런 정보를 들여온다고 또 갑질을 하고 이렇게 하니 정보원들도 눈치를 보고 없는 일도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북한에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 것 같지 않네요. 특히 최근에 탈북민 가족들을 감시하고 서로가 서로를 막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적대감을 느낄 정도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하는 행동들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기 때문에 탈북민 가족들이 숨을 죽이고 산다라고 합니다.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죠. 그리고 최근에 국경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밀수도 하고 살기 힘드니까 또 드나들면서 어떤 불법 행위를 하고 있을 건데, 이런 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단속하기 위해서 보이부 차 번호가 원래는 따로 있는데 그 보이부 차를 타고 다니지 않고 일반인들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암행어사식으로 감시를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참 무서운 세상입니다. 북한 사회가 이렇게 억지어 가지고 지금 탈북하기도 힘든 것만은 불보듯 뻔한 거고, 그 안에서 북한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마음 편히 살 수 있게 어떻게 좀 개혁 개방이라도 해놓고 먹고 살기 만들어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왜 이렇게 힘들게 체제 유지를 하면서 살아가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가 힘드네요. 그래서 지금 이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 북한의 국경연선에서 살고 있는 아주 대담하게 활동하고 크게 밀수를 하던 이런 장사꾼들도 지금은 숨죽이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번에 잘못 걸려들면 정말 시범 케이스에 걸려들 수 있으니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수군수군 하면서 이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 시범 케이스에만 걸려들면 누구라 없이 1호 지시로 1호 보고로 올라가 가지고 김정은이 말 한마디에 사람이 목숨이 오고 가는 세상이라 정말 무서워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번에 진행하는 이 보이부 단속 검열에 시범 케이스로 걸리지 않으려고 장사꾼들도 조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 북한 사회를 들여다보면 너무나도 꽉 막힌 사회라 막 숨이 탁탁 막힙니다. 언제면 이 북한 사회가 활짝 열리는 개혁 개방의 길이 열어지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면 북한 주민들도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참 오늘도 여러분들과 북한 주민들의 참 기가 막힌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면서 보이부 감시망 속에서 살고 있는 북한 소식을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비단금TV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